안녕하세요. 주간 아스날입니다. 오늘 영상에선 아스날과 강한 링크가 나고 있는 브라이튼의 잉글랜드단 수비수 벤 화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수비 시 벤 화이트는 수비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 화이트는 수비수가 박스 안에 각각의 선수들을 맡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다른 수비수들에게 폭을 제공합니다. 결과적으로 박스 안으로 한 박자 늦게 들어오는 공격수나 사각지대를 공략하는 것을 막아냅니다. 벤 화이트는 3백에서 오른쪽 수비수로 출전했고 그의 포지셔닝은 아스날의 4-2-3-1과는 다르지만 그 롤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팀이 4백으로 수비할 때도 화이트는 수비 형태에서 잘 벗어나지 않고 리버풀처럼 강한 공격진을 가진 상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는 언제 뛰어나가서 공을 뺏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가 비운 자리를 이용하려는 팀을 상대할 때 그의 스피드를 이용해 제때 자리로 되돌아갑니다. 이것이 화이트가 주로 3백에서 뛰었지만 아스날에서 풋백으로도 뛸 수 있는 이유입니다. 특히 자주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롭 홀딩과 비교했을 때 화이트는 더 침착하고 집중력이 좋습니다. 화이트는 공간을 보고 이용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. 맨유를 상대로 심판이 서 있는 곳의 공간을 알아챘고 그의 속도와 좋은 컨트롤을 이용해 파울을 당하기 전까지 공을 전진시켰습니다. 확실한 볼 전진성은 턴오버의 위험 없이 팀을 피치 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공격의 뒤안으로도 사용되고 화이트는 이것에 뛰어납니다. 낮은 위치에서 공을 전진시키는 것은 아스날의 문제가 아닙니다. 아스날의 시스템은 위치를 벗어난 수비수가 중앙 미드필더나 다른 센터백에 의해 보호받게 되어 있고 벤 화이트가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아스날에는 그와 같이 공을 전진시키는 선수는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. 화이트가 공을 전진시키는 방법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. 와이드한 패스 옵션이 없을 때 화이트는 공을 안쪽으로 몰고 들어와 3명의 첼시 공격수들 사이로 플레이하려고 했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. 그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했고 그게 실패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. 아스날에선 보호를 받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화이트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. 벤 화이트는 태클 타이밍이 아주 좋고 상대 공격수를 밀어내서 풀백이 안전하게 공을 클리어링할 수 있게 합니다. 화이트는 수비를 많이 하지만 수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. 다비드 루이즈의 아스날에서의 플레이와 비슷하게 수비보다는 공의 전진과 볼 키핑 위주의 경기를 합니다. 화이트는 언제 태클을 할지 안 할지를 영리하게 판단합니다. 이 상황에서 그는 공격수가 균형을 잃었지만 뒤에 다른 공격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을 공격수의 경로로 차내서 골킥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완벽한 수비수는 아니지만 공격 불균형을 활용할 줄 알고 수비력의 부족함을 감추고 상대 공격수가 자신을 이겨먹지 못하게 합니다. 그는 태클을 할 때 반 정도밖에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확실하게 치워버리기 위해선 태클에 힘이 좀 더 필요합니다. 이것은 화이트가 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. 화이트는 공격수에게 너무 이른 타이밍에 다가가서 공을 뺏어내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공격수는 계속 골키핑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. 운이 좋게도 그의 뒤에 4명의 수비수가 보호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공을 따내긴 했습니다. 벤 화이트가 수비수로 나설 때 정적인 공격수와 고립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만 그의 장점이 약점보다 큰지를 평가할 때 명심할 부분입니다. 파이널 서드에서 벤 화이트는 상대편 박스 바깥에서 공격수들을 위해 고운 공간으로 공을 뿌려줄 수 있습니다. 공을 받을 공격수가 없었지만 그의 기술과 의도는 파이널 서드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향의 플레이를 보여줍니다. 공을 사이드나 골대 가까이로 전진시킬 줄 아는 센터백은 아스날의 골 가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화이트가 왼쪽에서 오바메양을 보고 패스하면 오바메양은 왼쪽에서 뛰어들어가 골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. 루이즈처럼 벤 화이트는 하프라인에서 공격수를 향해 빈 공간으로 패스를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. 낮게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경기당 2-3개의 기회를 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바메양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벤 화이트의 패스 의도는 그 퀄리티를 능가합니다. 그는 토트넘의 오프사이드 트랩의 약한 공간을 파악해 이것을 돌파할 공간으로 패스를 했습니다. 요리스가 공을 잡아내서 찬스가 되지는 못했습니다. 롭 홀딩은 상대 진영에서 자주 스위칭 플레이를 하거나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 때도 너무 약한 패스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. 반대로 벤 화이트는 공을 너무 세게 패스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패스하려는 대상에게 공이 갔습니다. 182cm라는 키에도 불구하고 공중볼을 따내는 상황에서 자주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며 헤딩은 벤 화이트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. 수비수에게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코너킥 상황에서 그는 그의 마크맨을 상대로 이길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. 공에서 밀려날 경우 파울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공중볼을 따냈을 경우 공을 클리어해낼 수 있습니다. 이상적으로는 벤 화이트가 아스날에서 벌크업을 하고 점프를 개선해서 칼버트 루인, 벤포드 같이 공중볼에 강한 공격수를 문제없이 상대할 수 있게 헤딩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. 벤 화이트는 에버튼의 공격수에게 공중볼 경합에서 밀렸습니다. 그는 공의 낙하 지점을 잘못 판단했고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잃게 됐고 공을 뺏긴 후 곧바로 공을 쫓았습니다. 화이트는 주로 공중볼이 아닌 지공을 사용하는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
공중볼 경합 훈련을 한다면 이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윌리엄 살리반은 지난 두 시즌을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기 때문에 아스날에서도 왼쪽에 위치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입니다. 벤 화이트는 2년 전 리즈 시절부터 주로 뛰어온 오른쪽 수비수 위치에서 뛰게 될 것입니다. 아스날은 새로 영입할 라이트백이 중앙 미드필드 공간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로 공을 전진시키는 것을 도우면서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2-3-5 포메이션을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고 공을 안전하게 소유할 선수들을 보유할 것입니다.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아스날의 왼쪽 수비수로 뛸 때 아스날은 네베스나 비수마가 아래로 내려와 3-2-5 대형을 형성해서 아스날의 왼쪽 측면에서의 빌드업을 도울 것입니다. 선발 선수에 따라 다른 시스템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아스날은 중앙에서의 간결함을 우선시했습니다. 이것은 확실한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들을 구성해서 풀백들에게 자유롭게 윙어와 함께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으로 공격에 합류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. 아스날의 중앙에서의 간결함을 설명하자면 상대가 수적 우위를 갖지 못하게 뒤에서 수비를 하는 4명의 선수가 항상 필요합니다. 중앙 수비와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그 역할을 주면서 중앙 지역을 과부하시키고 상대는 양 윙쪽으로 공을 전진시켜야 하게만 합니다. 하지만 그것은 풀백 윙어가 다가오는 공격을 막아내거나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벤 화이트는 흥미로운 선수입니다. 기술이 좋고 키가 크고 빠르며 비엘사 포터 감독과 몇 년간 함께하며 경기를 전반적으로 잘 읽는 선수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수비를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며 태클에 힘이 부족하고 공중볼에 하자가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. 그는 다비드 루이즈의 대체자로 영입될 것이고 겉보기엔 좋은 영입으로 보입니다. 좋은 볼 전진성과 롱 볼을 이용해서 스스로 공격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40밀리언, 50밀리언의 가격표는 조금 비싸 보입니다. 40밀리언 파운드에 국대에도 승선한 잉글랜드산 182cm의 신장을 가진 23살의 선수는 아직 신체적으로 전성기에 도달하기까지 발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